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심화 과정을 가져왔어요. 네. 심화 과정 중에서도 제가 경영 전략과 BCG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운데로 와주세요. 안 보여요. 혹시 경영 전략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알프레드 듀폰 찬들러 주니어라는 하버드 존 홉킨스 대학의 비즈니스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경영 전략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업의 기본적 장기 목표의 결정, 행동 방향의 선택, 이를 목표로 인해 필요한 정의 배분. 네, 말이 너무 어렵죠? 네.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 지금 한 반이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부서나 제품이에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더 뛰어난 친구,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부서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 몰아주고 싶고 이렇게 좀 나간 제품들에게는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하고 싶겠죠. 그게 바로 이 경영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정해진 양으로 기업을 돌리잖아요. 근데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이 부서는 망했는데 그걸 감지 못하고 이 부서에 올인을 딱 해. 근데 이 부서가 망하면 그 기업도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저 친구가 떠오르는 부서예요? 그럼 저 친구한테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겠죠? 이게 바로 경영 전략인데, 경영 전략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BCG 매트릭스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BCG는 원래 컨설팅 회사 이름이에요. The Boston Consulting Group이라고 적혀 있죠. 혹시 컨설팅이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다 아시네요. 컨설팅이 뭐냐면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영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만약 경영진끼리 결정을 하면은 때로는 이렇게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회사의 힘을 빌려서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아니면 더 나은 방향으로 길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컨설팅이죠. 네, BCG 매트릭스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1970년도에 미국에서 보스턴은 미국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회사의 이름을 따서 BCG 매트릭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기업이 이 BCG 회사만의 특별한 방식이에요. 이 경영 전략 중의 방식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서라고 치면은 다양한 부서가 있잖아요. 또 다양한 부서에 부서나 자원 문제, 즉 자원이 돈뿐만 아니라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부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해. 그런 식으로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BCG 매트릭스가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BCG 매트릭스 안에서는 부서를 4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능 보면은 여러분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4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개, 소, 별, 물음표로 나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나중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BCG 매트릭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2가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사진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네. 바로 시장 점유율이에요. 시장 성장률이에요. 죄송해요. 네. 시장 성장률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시장에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부서를 창설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제키처럼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은 투자를 하지 않겠죠. 네.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장 성장률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시장 성장률이 10%를 넘어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매력 있네, 좀 끌리네,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10%가 큰 거 같지만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시장들은 10%, 우리나라 경제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시장들이 10%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00억짜리 시장이 내년에는 뭐 110억이 됐다던가 이런 식으로 10% 맞죠? 네. 그리고 다음은 저가 아까 잘못 만들었는 점유율인데 이렇게 파일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색깔의 사람들이 있죠. 네. 여기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점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파란색. 네, 파란색이 제가 보기엔 파란색이 점유율을 제일 많이 했고 초록색이 제일 점유율이 낮은 것 같아요. 바로 시장의 점유율인데 이 점유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점유율이 쉽게 표현하면 기업의 상대적 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기업이 예를 들어 100이
100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시장의 총 합이 100이에요. 근데 저가 만약에 80을 가지고 있으면 20을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 힘이 세겠죠.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이익률과 참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의 고객인데 저가 이 친구들 중에 뭐 예를 들어 7명 정도를 제 7명 정도가 제 물건을 사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다른 쪽의 물건을 사면 저가 더 돈을 많이 벌겠죠. 물건이랑 같은 가격이라면. 그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게 바로 BCG 매트릭스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 소, 귀여워. 별, 물음표가 있죠. 그리고 옆에는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있어요. 시장 성장률은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10% 미치면은 시장 성장률이 낮고 10% 이상이면은 시장 성장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높고 낮음을 나누냐면요. 예를 들어 저가 아까 전에 7을 가지고 있다고 7명한테 물건을 판다고 했잖아요. 7분이 제 물건을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세 분은 어떤 물건을 쓸지 모르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물건을 파는 애보다 저가 더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은 높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명이 있잖아요. 3명이 남았잖아요, 학생이. 네. 근데 저희 경쟁사가 2명이 있어요. 근데 2명 중에 아무리 많이 팔아도 3명이 안 되잖아요. 네. 3명은 7명보다 숫자가 적잖아요. 네. 그게 바로 시장 점유율 높고 나중에 설명을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물음표인데요. 물음표는 말 그대로 물음표예요.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의 부서나 아이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전에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물음표는 높은 시장 성장률과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 아이템이나 부서의 초창기는 이런 시장에서 시작이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시장이 높은 시장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저희가 뛰어들어야 돼요? 안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요. 그 뛰어들어서 저희가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의 초기 단계, 대부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아이템이나 부서는 물음표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초기 단계이고 시장 성장률은 높지만 낮은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성장률이 높다는 뜻은 이렇게 잠재적인 힘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말은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음표에 있는 아이템이나 부서들은 많은 자금과 투자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별인데요. 별이면 좀 뭐가 생각나세요? 반짝반짝. 마리오. 네. 파요. 떠오르는 별이라고 하죠. 바로 떠오르는 부서들인데 여기는 높은 시장 성장률과 높은 시장 점유율이요. 바로 오하시죠. 바로 좀 물음표보다 훨씬 더 좋은 부서나 아이템을 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이 친구들은 아까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몰라요. 근데 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면은 시장 성장률이 높다는 뜻은 아직 성장이 끝마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기회도 있고 높은 점유율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서도 높은 시장 성장률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과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개인데요. 개는 좀 억양부터가 안 좋죠. 네. 바로 개는 아주 개간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품과 부서가 아주 저가 아까 전에 실패할 수 있는 부서나 아이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단계에 있는 것들을 개로 분류를 하고요. 개는 낮은 시장 성장률, 그리고 게다가 낮은 시장 점유율이에요. 이 친구들은 시장의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기회를 가질 확률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개에 있는 부서나 아이템을 처분하려고 하죠. 왜냐면 더 이상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철수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인데요. 별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거는 소예요. 왜냐면은 기업에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주력 상품이라 적혀 있는데 별을 지나면은 소로 오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는 별은 높은 시장 성장률에 높은 시장 점유율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높은 시장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이게 소가 되고요. 말이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재 주력 상품 때문에 자금
창출 능력이 높은 사업이고요.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별, 물음표, 개, 그리고 소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사업의 바람직한 성장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사업을 뭐라고 하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소. 별. 네, 물음표는 개가 될 수도 있고 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의 바람직한 성장 경로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서 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력 상품력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자금의 바람직한 이동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었죠? 물음표. 네, 물음표랑 또 뭐가 있었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에서 이렇게 물음표나 별로 자금을 많이 보내게 되죠. 이런 거 소가. 네, 이는 밭은 다 소가 갈고 나머지는 네. 불쌍해. 네, 그리고 현실 속 저 예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0년 6월에 삼성과 LG가 한 컨설팅 회사에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기네 회사를 평가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무슨 붐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핸드폰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바로 스마트폰인데 이 당시 컨설팅 회사는 삼성과 LG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같은 컨설팅 회사는 아니에요. 다른 컨설팅 회사인데 바로 피처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두 가지 회사는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먼저 L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LG 기준에 지금 투지폰이 어디에 있죠? 별이야. 별에 있죠. LG가 느끼기에는 아직 저 투지폰은 지지 않았다. 아직 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어디 있어요? 개야. 개에 있죠. 개에 있으니까 얘네 둘이 많이 고민했어요. 참 반대되는 경영 전략이죠. 근데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어요? 전화는 저때쯤 이렇게 나왔어요. 2010년 저가 2009년도까지만 해도 투지폰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 저쯤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게 바로 BCG 매트릭스를 두 회사가 잘못 이해를 한 거죠. LG가 느끼기에는 피처폰 아직 비전이 있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 핸드폰으로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두 회사는 아주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지폰은 삼성 입장에서는 개였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개였잖아요. 그럼 별은 뭐가 될까요? 삼성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네, 바로 스마트폰이 되고 그리고 소는 뭐가 될까요? 네, 반도체나 TV 이런 식의 이런 TV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장 성장이 거의 끝났죠. 시장이 끝나고 이렇게 구매 고객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물음표는 뭐가 될까요? 아직 안 나온 거. 웨어러블. 기업. 네,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이죠. 왜냐하면 웨어러블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아직까지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삼성은 시장 성장률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아직까지 웨어러블이 이렇게 공용화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널리 펼치지 않았잖아요. 그런 만큼 기회가 더 많다 이거죠. 근데 아직까지로는 웨어러블이 뭐 개가 될지 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이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투자해야겠다. 네. 주식을 사야 네, 그리고 여기까지 삼성 기준이었고요. 네, 다음은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 제가 전략을 어떻게 기업이 하는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략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가 먼저 점유율 확대 전략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중에서 점유율이 확대되면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음표. 네, 왜냐하면은 소와 별은 이미 점유율이 높죠. 높은 상태에서는 더 높이기 힘들어요. 낮은 상태에서는 높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바로 물음표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익을 수확하는 전략인 이익 수확이 말이 좀 어려운데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게 될까요? 별.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시네요. 바로 별에 대해서는 별에 있는 제품이나 부서에게는 이런 이익을 수확하는 전략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시장 철회 전략은 뭐가 될까요? 개. 네.
네, 걔가 귀엽지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요. 미래도 없고. 그래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폐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 수를 최소 인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점유율 유지 전략은 뭘까요? 네, 저가 그냥 간단한 예로 4가지를 그냥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네, 근데 유의사항 BCG 매트릭스는 완벽한 개념 전략이 아니에요. 먼저 저가 유의사항에 대해서 2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은 반드시 정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무조건 높다고 이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A랑 회사 B가 경쟁을 해요. 근데 회사 A랑 B랑 점유율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회사 A가 나 회사 B를 이기겠어. 그래서 제품 가격을 낮추면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제품 가격을 낮추면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더라도 이익이 감소할 확률이 많이 커요. 왜냐면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팔다가 500원짜리를 낮추면 많이 사겠죠. 그 대신 500원을 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커버를 더 많이 쳐야 되는데 커버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원어 선택에. 네. 그래서 이제 회사 B가 나도 그러면은 제품 가격을 낮추고 점유율을 올려서 올리겠다. 하지만 당연히 수익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게 무한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 점유율 증가하고 또 수익 감소. 그럼 계속 이렇게 떨어지겠죠. 수익은 점유율은 누가 이렇게 비등비등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둘 중에 한 회사는 파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두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점유율이 무조건 높다고 수익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산을 하는 회사가 저가 여기서 B라고 했는데 이게 A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에 돈 싸움이거든요. 한 예로 예전에 삼성과 외국의 모 기업이 경쟁을 했었어요. 반도체 관련으로. 근데 이거를 삼성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는 몰락했고요. 그 회사는 이름도 거의 모르는 회사로 전락해버렸고 삼성은 떠오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유의사항 두 번째는 시장 성장률만이 시장 기회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장 성장률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 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장 성장률이 없던 게 갑자기 확 올라간다던가 예를 들자면 새로운 운송 방법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차를 이렇게 그냥 벽으로 넣으면 미국에서 튀어나와요. 이런 기술이 없죠. 지금은 없지만 만약에 이런 기술이 갑자기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뭐 배나 비행기 이런 운송 방법은 다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회사의 약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약점을 들기 좀 많이 힘든데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추세잖아요. 지금 뭐 예전에 어떤 친구가 어떤 산업공학과를 가르치는 친구가 애플은 이게 3.5인치래요. 근데 지금 이게 깼잖아요. 아이폰 6가 나오면서 그게 바로 정신적으로 흔들린다는 약점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효율인데 지금 과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외국 허니버터칩. 네, 허니버터칩이 포카칩이 이겼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면 지금 허니버터칩 구하기 쉬워요, 아니죠?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생산율이 좋다면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허니버터칩 회사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돌리다가 지금 기계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구하기 힘든 거래요. 그런 것처럼 포카칩 감자칩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생산 효율 때문에 지금 허니버터칩 입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30분 전에 끝났어. 19분